제사탄 막막한 산재 신청, 어부터 지까지. 근골격계 질환 보상 절차 완전 정복. 서류 준비부터 공단 조사, 그리고 보상까지. 행정사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근로자 여러분. 산재 전문 행정사 이병욱입니다. 지난 3탄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 인정 기준과 발병 시 초기 대응 및 증거 확보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재 근골격계 제3탄 혹시 산재? 근골격계 질환 직업병 인정 기준과 초기 대응법. 혹시 산재? 근골격계 질환 직업병 인정 기준과 초기 대응법. 탄탄한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재해 신청 절차를 밟아나갈 차례입니다. 과정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여정을 제가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STP1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산재 신청의 첫 단추. 모든 산재 신청은 요양급여 신청서 및 소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 어디서 받나요? 치료받고 있는 병원의 원무과 산재 지정병원인 경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comwel.kr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토털 comwel.kr 온라인 민원 신청. 꼼꼼한 작성이 중요. 주요 항목 살펴보기. 재해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사업장 정보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모를 경우 공단에서 확인 가능. 재해 발생 경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단순히 언제부터 아팠다가 아니라 언제 입사하여 어떤 부서에서 어떤 작업을 주로 했는지, 구체적인 업무 내용, 작업 시자세, 사용 도구, 작업량, 작업 시간, 휴식 시간 등 2편에서 다룬 신체 부담 요인, 상세 기술, 최초 증상 발생 시점 및 어떻게 악화되었는지, 병원 진료 과정 등을 육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합니다. 별지 작성 가능. 의학적 소견서, 신청서 뒷면 또는 별지 반드시 치료를 담당한 의사주치의가 작성해야 합니다. 질병명, 발병 부위, 현재 상태, 향후 치료 계획 등이 포함되며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기재되면 더욱 좋습니다. 함께 제출해야 할 주요 서류. 요양급여 신청서 의사 소견 포함 일부. 진단서 원본 질병명이 명확히 기재된 것. MRI, CT, X-레이 등 영상자료 CD 및 판독 결과지. 3편에서 준비한 각종 증거자료 작업 환경 사진 동영상, 작업일지, 동료 진술서 등. 기타 질병과 관련된 의무기록, 타 병원 진료기록 등. 제출 방법.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산재 지정 의료기관을 통한 대행 제출.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제출 공인인증서 필요. STP2 근로복지공단의 조사과정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 내용 및 절차. 서류 검토 제출된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사업주 의견조회 공단은 사업주에게 재해 발생 사실 및 신청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사업주 날인 거부 시에도 신청 가능. 신청인 근로자 면담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전화 또는 직접 만나 작업 내용, 발병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 현지 조사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작업 환경, 작업 자세, 사용 설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문이사 소견 또는 특별진찰공단은 자체 자문이사에게 의학적 자문을 구하거나 신청인에게 지정된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 대한 근로자의 대응 자세.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면담이나 전화, 통화 시 제출한 서류 내용과 일치하게 사실에 기반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자료 제출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으면
성실히 제출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가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공단 조사 과정이 어렵거나 불리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면 행정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STP 30회 및 결정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질병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 많은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의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과 통지 심의 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승인, 인정되지 않으면 불승인 결정 통지서가 신청인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발송됩니다. 보통 신청 후 23개월, 사안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STP 사산제 승인 시 받을 수 있는 주요 보험급여 어떤 보상을 받나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면 다음과 같은 주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치료비, 약제비, 입원비, 수술비, 간병료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된 비용 전액 비급여, 항목 일부 제외,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일일당 평균 임금의 70% 지급, 장애급여 치료가 끝난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경우 그 장애 등급 1급 14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 기타 이외에도 상병보상연금 요양 시작 후 2년 경과 후에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 요양 상태인 경우 유족급여 사망 시 직업재활급여 직장, 복귀 지원 등등이 있습니다. STP 5 불승인 시 대처 방법 포기하지 마세요. 만약 안타깝게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면 절대 여기서 포기하지 마세요.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심사 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내린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 심사 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산하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재심사 청구 결정에도 불복하거나 심사 재심사 청구 없이 바로 소송을 원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복 절차는 법률적 지식과 논리적인 주장이 중요하므로 행정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절차 길고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 저 행정사 이병욱에게 문을 두드려 주세요. 다음 5편에서는 혼자서는 너무 어려워요. 근골격계 질환 산재, 행정사가 당신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립니다 라는 주제로 행정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 전문 행정사 이병욱이었습니다. 0507-1346-6573